네, 저는 2020년 12월 말 아동보호전문기관, 즉 아보전이라는 기관의 피해자를 모으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분과 단 둘이었는데 매일 새로운 피해자가 가입하시고 지금은 2달 지났는데 15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카페는 매일매일 아보전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충격적인 피해 사례가 올라와 저희는 눈물이 마르는 날이 없고 3월 초 개설된 회원들 간의 카톡방은 정말 쉬지 않고 아보전의 만행을 알리는 알림이 올립니다. 부모님들의 울음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어떤 아동학대를 했을까 궁금하시겠습니다. 분류별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가정폭력 피해자들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건이 접수되면 아보전이 나타나 엄마가 나는 아이들을 보호했다, 폭력의 피해자다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가해자인 남편에게는 조치가 없고 부부싸움을 했으니 엄마는 정서학대를 했다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번에 한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임신했을 때의 한 번의 폭행, 그 후 잠자마자 아이가 자란 몇 년 후에 재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때렸고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보호했습니다. 한 번도 남편을 향해, 아이를 향해 욕설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보전이 정서적 학대자라 하니 무너진 마음에 어머니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이혼 시에도 남편들은 이를 악용하기에 아보전이 이렇게 해놓으면 엄마 아이들은 탈출구를 찾기 더 힘들어집니다. 양육비를 주기 원치 않는 많은 아빠들이 아보전에 아내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아보전은 친권자 아버지의 의견이라며 아이들을 많이 데려갑니다. 이번에 청원도 올리셨던 어머니는 폭력적이고 양육비 주기 싫어하는 남편의 의뢰로 대낮에 아보전에 의해 낮잠 자던 3살 아이를 납치당했고 울부짖는 이 엄마에게 아보전 담당자는 친자 검사를 해오기 전까지 엄마임을 인정 못하겠다는 망언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분리 중이시고 이번에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시설에 찾아갔던 것을 발각했다며 아보전은 이를 계기로 엄마와 아이의 분리를 연장시키고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협박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 엄마의 혐의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오직 정서적 학대뿐입니다. 남편과 혼인관계도 없었고 완전히 분리되어 살고 있는데도 아보전은 계속 정서적 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육시설에서 보내온 사진에 아이 얼굴에 멍이 많아서 엄마가 물어보니 아이가 보육시설에 온 후 낯선 사람을 볼 때마다 벽과 바닥에 자기 얼굴을 찢는다는 설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엄마에게 했습니다. 아보전은 또 그 의견에 힘을 싣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에까지 많은 위조와 과장을 합니다. 폭행과 음주에 찌들은 남편의 신고로 아이들 열심히 혼자 키우던 어머니는 아동학대자가 됐고 아이를 뺏겼습니다. 이혼도 했고 부모 교육도 다 받았으나 아이를 돌려주지 않아 사건을 열람해보니 아보전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미역을 대변이라 해놓았었고 화장실에 물때가 있는 게 문제라고 하여 이 엄마가 판사님께 사진 확대를 요청하여 물때가 아님을 증명하고 아이를 너무나 힘들게 찾으셨습니다. 3살이던 어린아이는 충치가 많이 생겼고 귀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혼자 법 공부를 하셨고 아이를 복귀시키는 방법이 아보전 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아예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고 끌고 가는 것도 애당초 불법이었으니 데려오는 것도 법에 접촉이 안 되겠다 인지하셔서 면회 때 아이를 끌고 오셨습니다. 체면이 없는 아보전이 이 어머니를 재판에 세웠으나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 불충분이 입증되어 혐의를 벗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혼모,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들입니다. 이들은 벌써 뭔가 결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회적 선입견으로 아보전이 우세함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들 계시기에 약하게 굉장한 타겟이 됩니다. 최근에 어느 미혼모 어머니가 아이와 친정어머니와 살다가 그분의 오랜 시간 폭언과 불안한 심리에 힘들어서 친정아버지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 앙심을 품은 친정엄마가 마침 아이에게 멍이 생김을 알게 돼서 딸이 음주 때마다 아이에게 폭행을 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평소 술을 먹지 않는 엄마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 엄마에게 아이가 돌아올 기약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미혼모로 젖먹는 아이 둘을 예쁘게 키우다 결혼을 하게 된 엄마의 경우가 있습니다. 밤 12시에 아이가 코피가 약간 났었는데 다음날 병원에 간 게 화근이 됐습니다. 양부가 있다 하니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신고를 하셨고 엄마에게는 부모 교육이라는 6개월의 상담을 시키더니
아이들을 잃고 슬퍼하는 엄마의 심리가 불안하여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살게 해줄 테니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고 저희만 믿어주세요. 저희들은 가정을 해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 시간에 아버전 기관장은 격리 임시보호 명령을 청구하고 승인받은 후 임시보호 명령이 풀려야 조부모에게 갈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남자분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아이를 데려갈 때 방해했다며 접근 금지를 받아 지금껏 2년 동안 아이를 만난 적도 없고, 이번에서야 변호사 선임하고 사건을 열람하니 분리 연장의 이유는 이혼은 했으나 위장 이혼으로 의심됨이라고 적혀있어 너무나 기가 막히셨다고 합니다. 이 분도 청원을 올리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체벌 및 훈육, 아이들을 심하게 때리지 않았나? 정말로 아이를 조금 훈육하던 것이 이혼한 남편에게 소위 걸려서 아이를 영영 잃어버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엄마들은 이 상황이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은 자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엄마는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카페 글만 읽으시고 나타나지도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보육시설에 가서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며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까지 입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 만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체벌하지 않고 금지호흡으로 길렀었는데 집 나갔다 발견된 사춘기 따님을 만나 소위 등짝 스매싱 한 번 친 것으로 신고되어 시설로 분리된 어머니, 그리고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친구 문제로 힘들어하던 아이를 1년 동안 심리해주던 아이도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싫다며 싫어하던 학교 상담 선생님이 엄마가 욕설했다는 정말 잊지도 않은 사실로 허위 신고를 해서 아이와 분리된 어머니가 계십니다. 믿을 수 없으시도 저희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보전 경험이 있으니 아보전을 겪은 사람들이니 이해가 됩니다. 설령 아주 심한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분리가 맞는 것일까요? 어머니 욕설 자제하세요 권고했는데도 변화가 없었으면 몰랐을까요? 이 아이는 매일 집에 가고 싶다고 통화로 울부짖는데 데려갈 때는 아이를 위해서라며 끌고 가더니 누구 하나 진짜 이 아이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는 아버전에서 자꾸 말을 바꾼다고, 처음에는 2, 3일, 그 다음에는 2, 3주, 그 다음에는 한 달, 2달, 그리고 지금 3달 있어야 된다고 했다며 시설에 있는 애들이 괴롭히고 어쩌다 시켜주는 외출 때마다 기분이 이상하고 다시는 들어가기 싫고 잠겨 있어서 나올 수 없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어제도 5일 동안 설사가 멈추지 않아 뒤늦게 한 부모가 입원시키려 하니 아버전이 안 된다고 끌고 갔습니다. 이 엄마는 학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엄마와 아이가 울고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 집에 책이 어지럽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끌려간 파주시 가정처럼 어이가 없는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는 자신의 주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버젓이 위조까지 하며 보고서를 제출해도 아무런 제재나 조치를 받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피해 부모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상황을 알며 학대가 아니면 아는 상황임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국가의 명령을 반대하는 입장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또 아버지 측에서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며 아이와의 분리가 길어질 것이라는 협박과 폭언을 대놓고 하기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모님들은 그들의 횡포에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대개 몇 년을 3년, 4년, 5년 아이들을 못 만나고 계십니다. 면회라도 됐던 분들조차 코로나 고실로 아이들을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지리산에서 10만일을 하시고 멋진 라이프 스타일로 방송도 자주 출연하신 아버님이 오셨는데, 아보전으로부터 동네에서 눈썰매 태우면서 헬멧을 안 씌워서 아동을 위험에 빠뜨렸다. 또 병에 뱀을 담아 아이들에게 보여줘 어릴 때 뱀에 자주 노출시켜서 뱀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서 추후 아이가 뱀을 무서워하지 않아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아동학대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끝까지 아동학대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셨는데 지금 형사재판까지 넘어갔습니다. 또 사이 안 좋은 옆집 여자가 아이 운다고 신고해서 마침 트램펄린에서 아이가 떨어져 혹이 있어 분리된 가정,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신고해서 쳐들어온 경찰과 아버전이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며 딸아이 옷을 발가벗기고 동영상까지 찍으려 하여 아이는 굉장한 수치감을 느꼈고, 학대는 없으나 일단 아이를 분리하겠다는 말에 경찰로부터 체포영장 발부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아 그 가족들의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한 경우, 또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엄마가 때리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대, 그래서 엄마가 혼냈다고 얘기했어 라고 귀엽게 말했는데 아이에게 국선 변호사가 붙고 아이가 녹음센터에 가서 취소받게 되고, 남편은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펑펑 울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아시기 힘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집이 지저분하다고 아이를 끌고 간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얼마나 지저분했길래 아이가 끌려갈 정도냐 많은 조롱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하는 날 여러분의 아이가 아보전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이사 준비하는 도중 아보전이 와서 아이 둘을 끌고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당일날 와서 상황 설명을 했는데도 방임으로 써놓고 아이와 분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기 2일 전 아이 짐은 친정으로 이미 옮겨놨고 그쪽 어린이집으로 전화까지 해놓았는데 이혼할 남편 신고에 의해 갑자기 아버전과 경찰이 와 아이 키울 환경이 아니라 했고 엄마는 아이는 친정에 잘 있다, 아이 짐을 확인하러 친정에 가자, 그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설명을 하고 아이의 안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하원까지 일찍시켜 보여주었으나 그 아이를 일체 확인 절차 없이 뺏어갔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면 돌려주겠다 했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는 이 엄마는 돌려받는 법이 없기에 8개월을 분리되셨어야 했습니다. 돌려받는 과정도 이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성 변호사 회부에 실리고 보건복지부가 자기의 민원만 삭제를 3번이나 하는 걸 캡처하고 보건복지부에 쳐들어가 과장을 대면하니 그제서야 아보전에 전화를 해서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갔던 아보전 담당자는 태연하게 이 집에 찾아와 식탁 위에 있는 방금 전 먹었던 젖병을 왜 안 치우냐고 두냐고 트집을 잡았고 2달 후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중 아이가 시설 비슷한 곳만 가도 자지러지게 울고 야단도 안 쳤는데 2손을 모아 빌어 아보전에 시설이 수상하나 말하니 어머니가 그동안 학대하신 거 아니에요? 안 되겠어요. 다시 방문해서 아이를 관찰해야겠어요. 라는 망언으로 이 엄마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아이가 또 빌며 선생님 제발 때리지 말아요 라는 말을 하여 이 엄마가 시설에 찾아갔고 거기서 만난 아이에게 선생님이 때린단 말을 녹음하고 지금 시설을 신고하셨습니다. 저희 피해 가정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회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많은 가정들이 되게 가난하고 한부모고 약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정인이 사건으로 아이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부모와 아동이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권력을 강화하자, 쉼터와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주자라고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이미 아보전에 충분히 있었고 예산은 정인이 사건 때도 드러났듯이 충분히 엄청난 세금을 받고 있었으며 다소 부유하고 만만하지 않았던 정인이 가정에게 분리가 적용이 안 되었을 뿐 학대도 아닌 수많은 빈곤한 가정들의 아이들이 부모와의 엄마와의 분리라는 가장 큰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며칠 별거하던 아버지가 새 아이들을 시설에 잠깐만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버지는 아이들의 몸에 멍을 트집삼아 아이들끼리 다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기간을 3년을 연장시켰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하게 됐다며 굉장히 좋아하시고 설레하셨었는데 또 거절되고 연장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적어서입니다. 한 번도 아이 굶긴 적 없고 아이 때린 적 없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통화 때마다 집에 언제 가냐고 묻는데 엄마 마음은 찢어집니다. 3년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3년입니다. 이 중에서도 아이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모는,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를 위해 삽니다. 얼마 전 아이를 위해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조차 아동학대라는 누명을 억울해하며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부모들은 너무나 억울해도 돌아올 수도 있는 아이를 위해 죽을 수도 없다고 울부짖으십니다. 한 사람에게 재산보다 목숨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아이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죄가 없는데도 왜 내가 낳은 아이를 국가에 뺏기고 왜 내가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겁니까? 얼마나 아버전에 말도 안 되는 횡포를 예를 더 들어드려야 믿으실지도 모르겠으나 지금껏 많은 피해자들의 짧은 기간 만나본 저로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아버전 체계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부모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찾기 위해 절규하는 건 아이 보고 싶은 부모의 욕심 때문에도 누가 비난하든 아이 키우면 돈과 생활의 제약이 훨씬 더 많은데 아동 수당 때문이가 아닙니다. 바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엄마를 그리워할 아이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엄마가 절규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리 새엄마가 잘해주고 완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진짜 엄마가 심각한 학대자가 아닌 이상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라는 걸 그건 천륜이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걸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가장 사랑한다는
지극히 아이라며 받고 누려야 마땅한 그 행복을 엄마만이 줄 수 있는 그 행복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